연봉 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뭔가 도움이 될 듯한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주봉과 월봉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연봉 차트가 대시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으로 대시세를 매매에 활용 가능한지 지금부터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필자도 여러 번 연봉 차트의 매수 화살표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었는데 그다지 그 신호가 신뢰성이 없다 보니 계속 실패하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윈도 7에서 윈도 10으로 교체하다가 몇 년간 만든 HTS 영웅문사에서 만든 매수매도 화살표와 각종 함수들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PC에서 복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끼며 백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며 틈틈이 매수매도 신호를 지금도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 도중 다시 도전한 것이 연봉 매수 화살표 신호인데 나름대로 신뢰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N연봉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얼뜻 들어보면 연봉 차트와 종가 매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종가 매수는 단기 또는 스윙 매매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리고 왜 고수들이 종가 매수를 많이들 권장할까요? 일봉 종가는 하루 동안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의 결과치이며 주봉 종가는 일주일 동안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의 결과치이며 월봉 종가는 한 달 동안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의 결과치입니다. 우리가 매수 화살표 신호를 만드는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를 만들어 현재나 미래에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또는 내일의 매수 신호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일봉을 활용해서 오늘의 오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후에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90% 확률의 일봉 파라볼릭 상향 신호를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오후 1시에 일봉 파라볼릭 상향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 매수해야 할까요? 정답은 매수하면 안 되며 종가의 상향 돌파가 유지되었을 때 종가에 매수하던지 내일 아침에 시가에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일봉상 종가의 데이터로 이용해서 만든 신호이니까요. 이제 연봉 매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연봉 신호도 같은 의미로 지난 연도의 결과치를 가지고 올해의 매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연봉 화살표 매수 신호가 올해 1월 1일이 되면 매수 신호의 결과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3월에 양봉의 연봉 파라볼릭 신호가 발생했다고 그 신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면 올해 말에 음봉으로 가버리면 그 신호를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매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매수 검색식을 이용해서 매수하든지 화살표 매수 신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든지 항상 그 신호를 만든 뜻에 따라서 종가에 매수하든지 다음 해에 매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장중에 매수하려면 분봉 데이터로 만든 신호를 이용해서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연봉 차트의 활용 예시. 첫 번째 예시, 삼성전자. 월봉 차트와 연봉 차트를 같이 보면 신호가 비슷하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 신호의 의미는 전년도에 대바닥 신호가 발생했으므로 다음 해에 화살표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모두 3번의 대바닥 신호가 나왔는데 좌측에 맨 처음 발생한 신호가 봉이 작아 보여서 작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10배 상승 구간입니다. 일반 차트의 착시 현상 때문이죠. 두 번째 예시, 키네마스터. 위의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는 화살표가 2개인데 이 종목은 3개로 나오죠. 원래 기본은 대바닥 후 3년이라서 3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삼성전자는 차트상 다른 신호로 인해 2개만 표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 플레이위드. 위의 그림을 보면 하락봉이 커서 그렇지 각각 5배, 10배 2번의 대시세를 낸 종목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대박에서는 왜 상승이 안 나왔을까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윗골이 음봉 보이지죠? 적어도 3배 상승한 것인데 대하락 후 첫 번째 파동에는 매수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3배 상승했지만 결국 음봉으로 마감했으며 상승폭도 작은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추세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세요. 대하락 후 첫 번째 역배열은 진입금지입니다. 보통 짧은 시간에 많이 하락했다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 진입하시는데 위의 결과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역배열은 절대 진입금지입니다. 네 번째 예시, 비비안. 비비안의 경우에는 화살표가 2개 나올 때가 있으며 3개가 나올 때가 있네요. 기본은 대바닥 후 3년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첫 해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며 두 번째 해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며 세 번째 해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력의 매집 구간이 길어지거나 매집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승 후 개미들에게 되팔아야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많은 물량을 되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연봉의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 종가 매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며 만든 신호의 의도에 따라서 종가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으로 만든 신호는 일봉 종가에 주봉으로 만든 신호는 주봉 종가에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단위가 큰 연봉 차트가 가장 신뢰성이 높으며 월봉, 주봉, 일봉, 분봉 순으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클수록 큰 매수의 주체 세력이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봉의 기준으로 잡되 월봉과 주봉으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방향으로 하면 대시세 기본 3년 보유란 시간을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낮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봉, 월봉, 연봉 매수 화살표 신호는 거의 같은 코드로 구성되며 약간의 수치값과 약간의 조정치만 주면 거의 비슷한 신뢰성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봉 매수 화살표 신호는 만들어보면 알겠지만 맞을 때는 맞고 아닐 때는 아닌 경우가 많으며 봉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신호를 제작하기가 매우 힘이 들며 만들어서 우리가 차트에서 돌려보기도 매우 힘이 들며 무엇보다 신뢰성이 낮습니다. 일봉 매수 신호도 이러할진데 그보다 훨씬 낮은 레벨의 검색식으로 매수 신호로 바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고도의 신뢰성이 높은 매수 화살표 신호만 보유한 사람 또는 숙련된 고수만이 검색식으로 나온 종목들 중에서 진짜 종목을 찾을 수 있으며 화살표 장비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면 검색식 매매는 지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